서브 이슈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 주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 파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식을 샀는데 50%가 떨어졌습니다. 매일 안 좋은 뉴스만 들리고요. 더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주식을 보는 것도 답답하고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주식을 50% 이상 떨어진 가격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서부터 쭉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즉 주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는 많이 떨어졌을 때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떨어졌을 때 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떨어지기 전에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밸런싱이라 합니다. 반대로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방법은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모아놓은 것을 매뉴얼이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과 같이 정해진 틀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은 주체성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업무에 유연성이 있고 임기응변에 강합니다. 그러나 서양이나 일본은 전혀 다르게 일처리를 합니다.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면 규정과 절차를 지키느라 상황을 올스톱시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도 적극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대응하는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집을 지을 때 설계에 따라 짓습니다. 모든 재료가 재단되어 배달되고 현장에서는 도면에 따라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일처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건설 현장에서는 정해진 틀에 맞춰 시공하기보다는 현장 소장이 상황에 맞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의 특성인 상황을 지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설계자와 현장 소장, 현장 기사와 노가다 십장 간의 알력이 생깁니다. 설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험과 소신대로 할 것인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뉴얼은 나스닥 40년간의 위험을 분석한 데이터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원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매뉴얼을 지킨다면 주식을 하면서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때가 50% 이상 크게 떨어졌을 때 불안해서 파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50% 이상 떨어졌을 때 불안합니까? 더 떨어진다면 모든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죠.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역사상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만으로 부자가 되려면 죽을 때까지 일하다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즉 쓰지 못할 부를 벌기만 하다가 죽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를 해야 살아생전에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노동을 하면서도 반드시 투자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투자는 먼저 심리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는 투자를 하면 벌기는커녕 벌어놓은 돈도 까먹기 일쑤입니다. 심리적으로 이기는 투자란 무엇입니까? 50%까지 떨어지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떨어질 때 리밸런싱 말뚝박기 등과 같은 매뉴얼을 따르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을 먼저 살펴봅시다.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것을 리밸런싱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고점 대비 2.5%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25% 떨어졌을 때는 내 손에 이미 주식이 없죠. 왜냐하면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니까 25% 떨어졌을 때 100% 다 팔고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50%까지 마이너스 50%까지 갈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죠. 말뚝박기는 어떠합니까?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주식을 일정 비율대로 팔고 이후 2.5% 또는 5%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면서 말뚝박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로금리가 아닌 상황에서 50%까지 떨어지는 것을 가정합니다. 만약 고점 대비 5% 떨어졌을 때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뜬다면 세계 1등 주식은 10%만 남겨놓고 90%를 파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 지점에서 10% 사고 또 마이너스 15% 지점에서 또 10% 사고 이렇게 5% 떨어질 때마다 10% 사면 됩니다. 결국 마이너스 50%인 상황에서는 주식 포지션이 100%가 됩니다. 이렇게 리밸런싱 말뚝박기를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절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가 되었을 때 불안해서 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망할 이유가 없죠. 일단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를 시작하면 오히려 주식 포지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심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주식이 고점 대비 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뚝박기에 들어갔고 10% 세계 1등 주식 90% 달러인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앞으로 주가가 5%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10%를 추가로 사니 말입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기는 투자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은 어디서 옵니까? 세계 1등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1등은 등수가 바뀔지언정 상장 폐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세계 1등은 언젠가는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고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 오르냐가 관건이지 망하거나 50% 이상 떨어져서 영영 자신이 투자한 금액 자체를 못 찾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겨놓고 하는 투자입니다. 반면에 세계 1등 주식이 아닌 주식은 이런 생각을 못하죠. 50%가 떨어지면 상장 폐지가 불안하고 원금 회복이 소원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50% 떨어졌다 다시 전고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모두 팔고 현금화 시킵니다. 원금 회복이 목표에서는 결코 부자가 못 됩니다. 이것이 다 심리 싸움입니다. 잡주에 투자하면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니 떨어지면 원금 회복이 목표가 됩니다. 수탐대실 하지 맙시다. 떨어질 때 안 파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오를까봐 안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해도 안 팝니다. 이유는 탐욕 때문인데요. 팔았던 10%가 다시 오르면 그것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결코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2.5% 떨어졌는데 10%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5%, 즉 2.5%씩 두 단계가 올라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자산의 10%를 2.5% 떨어졌을 때 팔았습니다. 그런데 2.5%씩 두 번 5%가 올라서 V자 반등이 돼서 다시 10%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5%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 자산의 10%에서 5%가 손해이니 결국 0.5%가 손해이고요. 수수료를 사고 팔았을 때 계산 두 번을 한다 하더라도 0.025%씩 계산하면 두 번 사고 팔았으니 0.05%가 됩니다. 즉 총자산의 손해 0.5% 플러스 수수료 0.05%는 0.55%가 최종 손해가 됩니다.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즉 3단계 7.5% 이상 떨어지면 절대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단계 오르면 V자 반등 리밸런싱으로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7.5%에 마이너스 7.5%에 팔고 5% 올라서 마이너스 2.5%에 삽니다. 이러면 존버보다 2.5% 싸게 살 수 있으니 주식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려면 무조건 처음 떨어졌을 때 매뉴얼을 지키며 팔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 단계 이상 떨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팔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50% 이상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다 결국 바닥에 팔아버리고 손해를 크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2.5% 떨어졌을 때 판 것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해지를 한 것입니다. 더 떨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자는 해지죠. 그리고 V자 반등으로 막상 오르더라도 실제로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해지입니다. 주식은 그래서 멘탈 싸움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멘탈은 사놓고 떨어져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떨어지면 멘탈은 깨집니다. 다만 떨어졌을 때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매뉴얼을 만든 이유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만든 것입니다. 막상 계산해 보니 손해는 적고 이득은 크지 않습니까? 불안감은 모를 때 불안합니다.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에서 벗어나면 상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은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의 특징은 그 전에 룰을 깨트리는 새로운 원리가 나오면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과학으로 갑니다. 뉴턴 역학의 한계를 깨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매뉴얼은 종교의 원리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면 기존의 룰을 대체하며 발전합니다. 처음에 룰만을 고집하지 맙시다. 그것은 게으름이고 원리주의입니다. 결론입니다. 조그만 탐욕에 눈이 뒤집혀 존버하면 반토막의 위험한 순간을 만들지 맙시다. 매뉴얼은 극도로 위험한 순간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떨어지는 것을 견디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무식한 것이 없습니다. 떨어질 때 이미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상황을 즐기는 것이 매뉴얼이고 이기는 투자입니다.